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 지식인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던 독일 유명학자는 오히려 중국의 한자가 한국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현재 큰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증거가 나온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볼프강 헤르츠펠트 교수입니다. 언어학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세미나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파리 국제언어학회의 웅장한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은 베이징 언어문화대학의 쉬 웬량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한글의 중국 기원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글의 중국 기원설이라고? 저는 한글을 27년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 단상으로 올라섰어요. 쉬 웬량 교수는 가방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들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연구는 지난 15년간 제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이 연구는 한글이라 불리는 한국 문자가 사실은 중국의 지도와 감독 하에 개발되었다는 증거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당 안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고 특히 한국인 학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도 그들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쉬 교수는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명나라 시대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조선의 세종이 중국 학자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의 지도 아래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문서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자료들과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한글은 중국 문화의 부산물이며 한국의 독자적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의 학문적 영향력이 동아시아 전체에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대표단에서 자리하고 있던 서울대학교의 김진우 교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27년간의 제 연구 결과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제된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학문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강당을 둘러보니 일부 학자들은 쉬 교수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예일대학교의 마이클 블룸필드 교수는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쉬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오면 제 27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을 세웠어요.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에 반박 자료를 정리하면서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진실이니까요. 한글의 모음 체계를 보십시오. 쉬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이 중국 고대 천문학의 천지인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학자들의 지도가 없었다면 이런 정교한 체계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신음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야. 한글 모음의 기본 형태는 하늘, 땅, 사람을 표현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한국의 전통 철학에 기반한 것이지 중국의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의 논리는 엉뚱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설득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반박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연락해서 그가 말한 문서가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명확히 중국의 음양오행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쉬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이는 한글이 순수한 한국의 발명품이 아니라 중국 철학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지? 제 두뇌는 빠르게 돌아가며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강당 앞쪽에서 UC 버클리의 알렉산드라 코엔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쉬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헤레본에 기록된 창제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코엔 교수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정확히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쉬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헤레본은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창제를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중국 학자들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죠. 이 대답을 듣고 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야. 저는 빠르게 태블릿을 열어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반박할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덴마크의 라슨 교수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헤르츠펠트, 당신도 이 주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제가 27년간 연구한 모든 자료와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검색하면서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죠. 학문적 진실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저는 그것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의 거짓된 주장이 학계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오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올 테니까요. 쉬 웬량 교수의 발표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의 주장은 이제 단순히 한글의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체를 중국의 부산물로 치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들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은 중국의 지도 하에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한국의 현대적 발전에 있어서도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성공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발언에 한국 대표단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저도 그들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학술 세미나라고 해도 이건 정말 지나친 발언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의 김진우 교수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한 왜곡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제물로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자와는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김 교수의 반박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그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쉬 교수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쉬 교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김 교수님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만 감정적 반응보다는 학문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저를 화나게 했어요. 학문적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단지 감정적이라고 일축하며 국적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비학문적인 태도였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참고 있었어요. 아직은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강당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학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려대학교의 박소영 교수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쉬 교수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명나라 문서는 어디에서 발견되었으며 왜 지금까지 다른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글의 창제 원리가 중국 철학에 기반한다는 주장은 어떤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박 교수의 질문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쉬 교수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답했어요. 이 문서는 베이징 대학 도서관의 특별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 학술계의 내부 절차 때문입니다. 증거는 제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보낸 이메일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휴식 시간에 들어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중국 대표단은 한쪽 구석에 모여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쉬 교수의 동료인 장민 교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훌륭했어, 웬량. 이제 모두가 한글의 진정한 기원을 알게 되었군. 반면 한국 대표단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쪽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문적 진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한국 대표단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제자리로 돌아와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 도서관장으로부터 온 답장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니 예상대로였어요. 도서관장은 쉬 교수가 언급한 명나라 문서가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지만 사회자는 저를 지명했어요. 베를린 자유대학의 볼프강 헤르츠펠트 교수님, 질문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순간 긴장감이 저를 휩쌌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쉬 교수님, 저는 한글에 관해 27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발표가 완전한 허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식간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쉬 교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째, 당신이 인용한 명나라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그런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방금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둘째, 한글의 창제 원리는 중국의 음양오행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순수하게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강당 안에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대표단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른 학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쉬 교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베이징 대학 도서관장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청중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당신이 언급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 그것은 특별 보관소에 있어서 일반 사서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도서관장도 접근할 수 없는 특별 보관소라니 흥미롭군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건 제가 최근 연구하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공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근 DNA 연구에 따르면 한자의 원형이 실제로는 동이족에 의해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이족은 현대 한국인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였어요. 중국 대표단은 충격으로 굳어졌고 한국 대표단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최신 증거는 한자가 한국의 조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쉬 교수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쉬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모욕이요. 당신은 중국 문화를 깎아내리려는 서구 제국주의자요. 저는 그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증거를 따르는 학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발표에는 증거가 없었고 제가 제시한 증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당은 이제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학문적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큰 논쟁을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글처럼 인류 문화의 중요한 유산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믿었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당은 이제 열기로 가득 찼어요. 제 반박 이후 학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놀랍고 동시에 기뻤어요. 학문적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예일대학교의 마이클 블룸필드 교수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어요. 이전에 그는 쉬 교수의 발표에 열심히 메모를 하던 사람이었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처음에 쉬 교수의 발표에 감명받았습니다. 블룸필드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헤르츠펠트 교수의 반박은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우리는 증거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헤르츠펠트 교수의 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블룸필드 교수를 바라봤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그의 정직함에 존경심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칸트웰 교수도 발언했어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쉬 교수님이 제시한 증거는 검증 불가능한 반면 헤르츠펠트 교수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합니다. 쉬 웬량 교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동료들도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학문이 세계에서 명예를 잃는 것은 큰 시련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거짓된 주장이 진실로 둔갑하는 것을 막았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클레어 듀부아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헤르츠펠트 교수님, 한자의 원형이 동이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의 DNA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논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갑자기 쉬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것은 중국 문화에 대한 서구와 한국의 공모입니다. 나는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쉬 교수는 자료를 거칠게 모아 가방에 집어넣고는 단상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의 동료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어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학문적 논쟁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을 위해 불편한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가득 찼어요. 사회자가 진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세미나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UC 버클리의 알렉산드라 코엔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학문적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 말에 많은 학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 말에 동감했어요. 학문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진실이니까요. 한국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일은 단지 한글의 가치를 지킨 것뿐만 아니라 학문적 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세미나가 종료된 후 많은 학자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는 여러 학자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지만 마음은 기뻤어요. 학문적 진실이 승리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파리의 저녁은 아름다웠어요. 세미나장 밖으로 나오니 에펠탑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고 생강의 물결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서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어요. 오늘 같은 날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헤르츠펠트 교수님, 오늘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우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글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지 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혜리 교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동이족과 한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말인가요? 그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근 중국 북동부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의 DNA 분석 결과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매우 흥미로운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달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이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멀리서 쉬 웬량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호텔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때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예일대학교의 마이클 블룸필드 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볼프강, 당신은 오늘 학문적 진실을 위해 큰 일을 했어요. 거짓된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뻔했어요. 저는 처음에 쉬 교수의 발표에 감명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럽네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사하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우리 모두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오늘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는 항상 증거를 요구하고 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게 학자의 의무니까요. 그날 저녁 파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학문적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센강 다리 위에 멈춰 서서 물결을 바라봤어요. 오늘의 일을 되돌아보니 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세미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쉬 웬량 교수는 베이징 언어문화대학에서 학문적 부정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이전 연구들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그의 학문적 경력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한글 연구에 대한 새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은 국제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또한 한글날 기념식에 특별 초청되어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파리의 그 세미나는 언어학계에서 진실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학자로서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